할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잎을 이제 표현을 하고 나서는 약간 길쭉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잎들도 좀 같이 가주시면 되고, 잎 하나에 하나씩만 달지 마시고요. 좀 몇 개씩 이렇게 같이 달아주시면은, 그리고 이제 먹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먹이 가지고 있는 색감들을 좀 다양한, 이거는 이제 빛하고는 상관없이 어둡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리감이라든가 그다음 농도를 가지고 변화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젖은 상태에서 인맥을 넣으실 때는 물기를 충분히 좀 빼셔야 돼요. 붓에 물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은 옆에 천으로 이렇게 한번 감싸서 물기를 살짝 빼주고 농도에 맞게끔, 약간 짙은 색은 녹목으로 가셔도 되고요. 녹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까지는 같이 제가 이제 녹목으로 이제 약간 밝아졌죠. 가지고 나머지는 좀 밝은 색감으로, 밝은 색감에서 은은하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잎을 왜 먼저 표현하냐면, 잎과 잎 사이에다가 석류를 집어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일단 동그란 형태로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동그란 형태를 만들 때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돌리면서 하지 마시고요. 끝에다가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중간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만들게요. 그렇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쪽은 그 앞에다가 물을 묻히니까 뒤로 이렇게 긁으면 오히려 뒤쪽이 더 어둡게 나오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요 위쪽으로 더 해가지고 한 번 더, 그렇죠? 여기다가도 살짝 물을 여기 끝에다가 살짝 묻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겹쳐지는 부분도 생기죠. 그리고 이쪽도 여기는 더 짙게 해가지고서는 맺히면서 이렇게, 그 형태들이 약간 굴곡 있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게끔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석류의 가장 큰 특징 두 번째 거는 꽃이 떨어져 있는 요 부분들이, 이건 조금 더 밝게 가야 되겠고요. 이 부분들을 찍고 살짝 가볍게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요 안쪽 부분들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요 붓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 이렇게 찍고 가볍게 살짝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더 벌어지는 그 느낌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들 중에서 먹으로, 완전 이제 녹목으로, 짙은 부분들을 녹목으로 살짝 해가지고 뭐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하고, 요 녹목으로 할 때는 반드시 짙은 부분만 하셔야 돼요. 밝은 부분들 하지 마시고요. 짙은 부분들 위주로만 몇 가지만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농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역시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쪽에 꽃이 이렇게 폈다가 꽃이 만개했다가 점점 안에 들고 이제 안쪽으로 열매가 이렇게 맺혀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안쪽에 살짝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표현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아마 이렇게 번지면서 양쪽 형태들을 지금 몰골 형태로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그 선을 두르지 않고 그냥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번짐과 그 다음에 붓자국들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작은 터치만으로 해가지고 강약을 주면서 포인트로 좀 삼거나 시선을 끌만한 그런 요소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물기를 좀 살짝 찍고 밝은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변을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은 조금 더 이제 어둡게, 이렇게 가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도 자, 가볍게 이렇게 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현을 또 해주시면 돼요. 얘도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점을 찍어가지고 약간의 그 질감을 같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점 찍을 때 너무 농도 짙은 걸로 하지 마시고요. 그 중간목 정도 그렇죠? 살짝만 하고, 너무 밝은 쪽은 그냥 내버려 두셔도 돼요. 하고 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농목으로 몇 군데, 그러니까 어두운 쪽 그것들을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꽃술처럼 보여주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양쪽 다 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옆으로 이렇게 살짝 보이기 때문에 안 그리셔도 충분히 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죠. 그 대체로 보면은 여기 끝쪽이 반대쪽에서 나무 이 줄기 이 부분이랑 이제 닿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구조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랑 좀 맞춰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대로 끝나면은 요거대로는 좀 아쉬우니까 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잎을 몇 개 그리면서 약간 길쭉길쭉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표현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다 똑같은 크기로만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뭐 약간 짧은 거라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가셔도 되죠. 네. 약간 흐린 잎들도 같이 가셔도 되고요. 좀 여기가 형태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갔으니까 조금 더 갈까요? 얘네들은 하나 더 좀 흐리게 해서 길쭉한 잎으로 이렇게 벌어지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인맥 마무리 얘를 끝내야겠네요. 그 인맥을 그리실 때 어떤 거는 가운데로 이렇게 지나가게끔 할 때도 있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그렇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색감이 조금 어두운가요?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목 대신에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끝부분들을 대자를 섞어가지고 색깔들을 조금 다양하게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위쪽으로도 그렇죠? 너무 이제 밝은 부분들만 있으니까 약간 더
먹을 살짝 먼저 얹어가지고 어두운 톤으로도 좀 같이 밑으로 할게요. 그 붓을 쓰실 때 시작되는 지점을 제가 지금 계속 을 쓰고 있는데 먹선을 그을 때 쓰는 일반적인 붓인데 이 붓이 오히려 입 그릴 때는 효과적인 부분도 있어요. 가늘게도 그렸다가 쭉 눌러서 면을 표현했다가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 표현할 때 잎의 길이가 비슷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걸 그 위주로만 이제 표현하지 마시고 작은 잎들도 좀 섞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해놓고 일단은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라는 것들은 이제 잎의 그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인맥들을 같이 이제 그리면서 표현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인맥 표현하실 때 역시 먹선이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이런 최적화할 때는 먹선 외에 다른 색깔들을 좀 넣으셔도 돼요. 이게 그 색감들이 약간 붉은색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붉은색을 살짝 먹에다가 섞어서 붉은 기운이 감도는 그런 먹선을 이 인맥을 넣으셔도 효과를 있겠죠. 모두 다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제 그 얘네들은 가운데 인맥이 훨씬 더 강하고 가운데 인맥을 좀 더 진하게 가운데 인맥이 조금 더 강하고 옆에 이렇게 벌어진 인맥들 색깔들은 그렇게 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표현을 좀 해보시도록 할게요. 인맥 표현하실 때 붓끝을 상당히 예리하게 잡으시면서 일단 가는 부분들을 확보를 하시고 나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굵게 그릴 때는 살짝 누르면 되니까. 근데 처음부터 굵게만 하면은 이 강약 조절에는 너무 둔탁한 그런 선이 나오니까 이것들은 녹목을 좀 같이 이용을 해서 가운데로 갈 것인지 옆으로 갈 것인지 그걸 정하셔야 돼요. 약간 옆으로 가는데 여기 번진 부분들 이것 부분들을 조금 같이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번지게 내버려 두셔도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가면은 번진 부분들까지 같이 인맥으로 이렇게 감싸버리면은 잎 자체가 요걸 같이 포함한 그런 그림이 돼버리죠. 다시 여기도 가운데. 녹목으로 초점들을 찍어서 좀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파초 그릴 때도 이제 느꼈던 부분이지만 먹으로 그린 그림과 그 다음에 이 채색이 들어가게 되면 이 대비가 돼가지고 약간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먹은 또 먹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번에는 굵은 채색화로 석류를 그릴 텐데 석류를 그리는 색감들로 어떤 색감을 쓸까 고민을 해야죠. 우선 약간 그 누르스름한 색을 먼저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를 약간 밝게 그릴 거예요. 가운데를 어둡게 해가지고서는 점점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가운데를 밝게 해가지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색으로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까지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색깔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악교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표현이 되면 중간에 붓자국이 없어지면서 그냥 섞여버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죠. 자, 한번 진짜로 섞이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죠? 여기 부분들은 같이 자, 이 정도까지 가면은 벌써 이 안에서도 약간의 변화들이 좀 느껴지죠? 만들어 나갈 색깔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섞어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앞쪽 번지는 이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죠. 이쪽으로 갈까요? 오히려 이쪽에다가 사는 게 낫겠다. 자, 이쪽에서 가볍게 여기가 약간 볼록한 상태, 옆이 볼록한 상태. 그리고 이제 여기가 조금 해야겠죠? 이쪽을 닫으면서 형태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양쪽에 이쪽 너머에 있는 부분들까지 보게 하려면 하나 더 살짝 얹어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좀 작은 붓으로 점을 좀 이렇게 찍도록 할게요. 얘는 좀 젖은 상태에서 하셔야지 얘네들이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너무 마른 상태에서는 이 점들이 돋보이는 그 상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씩 번지면서 점들의 형태들을 같이 스며들고 번지고 하면서 변형을 줄 수 있고 조금 같이 섞여가는 그런 부분들도 줄 수가 있어요. 약간 다른 색깔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처음에 제가 앞서 그려드렸던 그 그림보다 오히려 재밌는 효과가 좀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나 더 그릴까요? 밝게 그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 부분이랑 감싸면서 터진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쪼개져 있는 걸로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살짝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정도가 사실 좀 이쁜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도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모습들도 이 흐린 부분들도 점을 찍으면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사이를 약간 간격을 띄워놨는데도 번지면서 점점 오고 있죠. 이럴 때는 위험하니까 종이를 대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번지면 얘랑 섞여버릴 수가 있어서 자, 지금 아슬아슬했어요. 그나마 얘가 조금 더 두껍게 해서 말라서 다행이었지
이게 스무카 같은 경우였으면 완전히 붙어서 얘가 번져 나갔을 거예요. 그 체르카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더 좀 덜한 편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쪽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터진 것들을 좀 같이 그려야 되니까 검붉은 색이 오히려 맞겠죠? 먹을 살짝 타가지고 검붉은 색의 그 색감들을, 알갱이들을 이렇게 살짝 양쪽에 닿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또 확 번져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자, 이 정도로만 일단 외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제가 이제 연지색을 많이 썼는데, 연지색을 쓸 때도 조금만, 많이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점 찍듯이, 연지색으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번져나가고 있어요. 얘가. 그죠? 흰 색감들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서 점 찍듯이 살짝씩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또 주황색까지 같이 살짝 얹어서 약간 밝게 드러날 수 있게끔 좀 표현하려고 해요. 여기서 하면은 번지잖아요. 그래서 싹 번져나가는 그 부분들을 해서 조금씩 하셔야 돼요. 번져가지고 완전히 다 섞여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지 마시고, 흰 부분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게끔 한 다음에 살짝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는 색감들의 표현들이 들어오죠. 그 흰 부분들이 있어야 그나마 얘네들을 표현할 때 효과를 좀 알려줄 거예요. 지금 요 색을 썼으니까 여기다가도 좀 붉은색. 지금 아까 붉은색 썼던 것들은 번지면서 형태들이 다 이제 깨졌는데, 좀 안정감 있게 좀 하려면은 좀 일정 정도 다 번지고 나서 찍는 것들이 더 좋기는 해요. 그렇다고 완전히 이게 마른 상태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찍어놓고 요거보다 약간 짙은 색깔들을 한번 또 이렇게.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색감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짙은 색감들도 같이 넣어줘야 요것들 좀 받을 수가 있어요. 너무 짙게 되니까. 요거는 몇 개만,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그냥 효과만 좀 발휘하는 정도 수준으로만 가시죠. 자, 이쪽 번진 것들 다시 보수를 좀 해야겠네요. 여기 부분들도 이렇게. 이 정도 번지고 나면은 더 이상 안 번지면은 아까 찍었던 점들이 번지면서 끌고 가가지고 약간 선처럼 돼버려, 짧은 선처럼 돼버렸는데, 이것들을 일정 정도 이제 번졌으면 고만 번질 때쯤 되면 점으로 다시 보완을 해주셔도 되죠. 붉은색이 조금 덜 익은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아까 악교를 써서 좀 그래도 덜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물감이며 물이며 계속 이런 걸 사용하다 보면 악교가 조금 약해져가지고 자국이 좀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채색 물감에는 악교가 꽤 많이 들어있어서 목보다는 좀 덜 번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크기를 조절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번지게 할 것인지 그걸 정하셔가지고 크기를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그 형태들이 약간 둥그런 형태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네요. 얘는 요 위쪽으로 아예 해버릴까요? 쪽으로. 이 잎이 가린 상태 이런 거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것도 작은 점을 찍어가지고 좀 더 많이 번지긴 할 텐데 그래도 이 상태에서 가장 가운데 부분에 점을 찍을 때하고 가장자리 부분에 점을 찍을 때하고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가장자리는 양쪽으로 퍼지기 때문에 약간 점이 커지면서 흐려지는 부분들을 볼 수 있지만 가장자리에다가 점을 찍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아까 이거 보셨던 것처럼 그 짧은 선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요 밑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 줘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그 석류 열매 뒤쪽으로 잎을 몇 개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는 잎을 앞쪽에 있는 잎, 뒤에 있는 잎 이렇게 구분을 했듯이 얘네들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으로도 자, 인맥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2개.